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수TV의 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봉사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뭐 이런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사가 되려면은 굉장히 착해야 된다라는 카인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복지라는 직무가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이 사회복지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학문이고 또 쉽지 않은 직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한간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대단한 직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직무든 본인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좀 망각하고 이 직업을 볼 때가 많습니다. 판검사, 의사 이런 직업들만 어떤 기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쩌면 최고의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직무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배웁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행정론, 조사론, 뭐 조사 방법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파트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공을 배우죠. 계획이 뭡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식의 습득은 물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인문사회 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융복합 학문인 겁니다. 예. 내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꼭 보살피고 싶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담자를 탁 대면했습니다. 이 내담자가 한부모 가족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학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런 학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는 돕고 싶지만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저 사람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 또 라포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기의 상황은 뭐고 현재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그 문제 분석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사회복지 지원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예. 이처럼 단순히 마음으로만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면 개인적 감정은 최대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개인적 감정이 사회복지사가 먼저 앞서게 되면은 분명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이 요양병원에는 특히나 이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의 어르신들이 소천하시는지 모를 정도죠. 처음에는 그런 것들 모르고 들었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친밀했던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르신이 이가 안 좋으셨는데요. 틀니를 딱 맞추고 저랑 이렇게 병원에 가서 틀니를 딱 맞추고, 복지사님 이제 틀니가 있어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셨던 어르신인데,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그 응급구조사들이 이제 사설 앰뷸런스를 모는 이제 응급구조사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흰 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흰 천을 가지고 응급구조사가 온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소천했다, 사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한다는 얘기인데, 왔는데 저는 누군지는 처음에 몰랐고 흰 천에 덮여서 이제 실려가지고 이렇게 이송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시신이 저랑 정말 친밀했던 그 틀니를 맞추고 기뻐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속으로. 네, 이처럼 단순히 사회복지사가 감정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그 심리적 불안감이 업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마음을 100% 제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100% 인간적인 마음을 제거한다면 그건 사이코패스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좀 더 객관화된 시선으로 이 클라이언트를 바라봐야지 좀 더 실제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전문성 저는 사실은 단순히 자격증 급수를 따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 급수는 말 그대로 급수죠. 예. 물론 좀 더 높은 기관, 높은 지위에 갈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상위 기관이라고 상위 직급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그러면 밑에 있는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2급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2급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그 역량을 강화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1급 자격증을 단지 아직은 취득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취득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 역량 강화라는 것은 단순히 시험이 아닙니다. 예.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역량 강화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량 강화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이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에서부터 역량 강화가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단순히 일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단순히 착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많은 분들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절대로 노후 보장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